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또 수상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이번 프로젝트 진행한 이진성 팀장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지난해 이런저런 상 하나 안 받아본 의원 거의 없습니다. 이 많이 받았다는 분들은 10개가 넘습니다. 재선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의정활동 8년간 85개, 한 달에 거의 하나씩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상, 인터넷 매체들이 앞다투어 기사를 씁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 매체들은 확인해보니 상당수가 시상식을 주최했거나 후원한 곳들입니다. 의원들은 이렇게 보도된 수상 소식을 의정 보고서에 올립니다. 활동 실적이 됩니다. 유권자들은 의원들이 받은 상 개수를 보면서 일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의원님 상, 일종의 스펙 쌓기인 셈입니다. 일부는 상 받으려고 시상단체들과 편법도 동원합니다. 지난해 말 열린 이 시상식은 장소가 국회 헌정기념관인데 빌린 사람 확인해보니 조원진 우리 공화당 의원입니다. 물론 조 의원도 여기서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단체가 국회 시설을 공짜로 이용한 건데요. 이 국회 사무처가 이를 막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시상식에는 시설 대관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이 조 의원이 신청한 국회 대관 신청, 국정감사 공정평가회라는 행사를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간담회, 토론회, 평가회 등을 끼워 넣은 꼼수 대관. 저희가 확인해 보니 지난해 규정 개정 이후 모두 12건인데 바로 이분들입니다. 물론 이분들 모두 자신들도 상을 받았습니다. 엉터리 상 주는 단체, 그런 상 마다하지 않는 의원,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관계를 끊어내지 않으면 유권자의 눈 계속 흐릴 겁니다. 국회 감시 프로젝트 K, 이진성입니다. 전남 서부권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현황에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소속 후보들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신당 등 야권 정당의 통합 움직임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계 복귀 선언 여파로 각 후보들이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목포의 한 중학생들이 위안부 피해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전시회를 기획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한 동영상과 나눔의 집을 형상화한 창작물 등을 전시합니다.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 정종재 부시장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은 유착 관계에 있었지만 실제 사업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서 목포입니다. 그제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100일 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전남 서부권에서도 많은 입지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20대 선거 이맘때와 달리 다른 당의 후보는 거의 없어서 민주당만 선거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김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후 한 달이 다 된 지금까지 전남 서부권의 등록 현황을 보면 특이한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광주 전남 전체로도 비슷한 양상이지만 더불어민주당 1색이라 할 정도입니다. 민중당과 정의당 등이 각각 2~3명 눈에 띌 뿐입니다. 영남 지역 기반의 자유한국당이나 창당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대한신당이야 그렇다지만 현역 국회의원과 당원이 있고 이전 선거에서 호남을 석권했던 국민의당에서 분파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마저 등록이 없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같은 신생 정당에서 예비 후보가 등록한 것과 대비됩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야권 정당 통합설에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신당 등에서 통합 주장이 잇따르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계복귀 선언 여파도 있습니다. 아직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아직 잡지 못했고 또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제2의 녹색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안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개보수할지
아니면 신당을 창당하거나 다른 당과 통합을 추진할지에 따라 입지자들의 행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호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에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나설 것 같지는 않고요. 총선에서 구도가 형성되어가는 시점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안개 속 중앙 정치권의 향방에 따라 후보 등록 전에 한 번 더 각자의 지역 연고와 각 당내 역학관계 등 복잡한 변수들을 대입해 치러야 하는 예선을 거쳐야만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목포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전시회를 기획해 화제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한 동영상까지 직접 제작했다고 합니다. 김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이 흑백 영상으로 재현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자는 영어 자막이 영상을 가득 채웁니다. 일제 때 일본들이 우리나라 할머니께 했던 행동을 찾아보고 그와 관련된 영상을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며 작게나마 응원하고 싶어서 이 같은 동영상 5편을 포함해 목포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창작물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삶을 떠올리며 접은 종이 인형부터 복지시설 나눔의 집을 형상화한 작품까지. 현재 나눔의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못 계신 분들도 계셔서 저 집에서 다 함께 따뜻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프로젝트는 작년 8월부터 진행된 자유학기제 수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된 사죄를 요구하며 주도적으로 계획한 전시입니다. 오고 가며 이를 보는 도민들도 깊은 울림을 느낍니다. 지어가는 역사 속에서 참 그 젊은 애들이 이런 것을 잊지 않고 저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역사를 알리기 위한 학생들의 뜻깊은 전시는 전남도청 1층에서 다음 달 6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추진 중인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을 위해 오늘 목포시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늘 하루 관련 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사팀을 보내 목포의 근대 역사 문화거리 일대와 슬로시티 등을 둘러보는 등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광역 지자체를 포함해 모두 5군데를 관광 거점 도시나 광역 지자체로 선정해 1,000억 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시와 여수시가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어제 목포와 진도에서는 정전이 되고 조형물이 바람에 쓰러지는 등 강풍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목포에서는 어제 저녁 11시 반쯤 연산동에 있는 한 공장의 양철 지붕이 바람에 날려 인근 전신주의 전기줄이 끊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휴업 상태인 공장 2군데와 용해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전기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또 어제 오전 10시 11분쯤엔 진도읍 사무소 앞에 세워진 7m 높이의 조형물이 넘어져 길을 지나던 71살 안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광주시 공무원 등 관련자 5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9개월 동안 수사가 이어졌지만 금품 수수나 업체와의 유착관계, 윗선 개입 등 핵심 의혹들은 풀지 못했습니다. 최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열 감사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 부시장이 중앙 1, 2지구 사업 대상자 순위를 뒤바꾸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감사위원장에게 시장의 뜻이라며 특정 감사하도록 지시하고 제안심사위원회 회의엔 이례적으로 참석해 위원들에게 기존 평가 결과를 변경해달라고 말하거나 기존 중앙1지구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광주도시공사에는 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 지위를 반납하도록 압박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부시장 등이 이용섭 시장의 지시를 직접 받거나 변경된 사업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중앙 2지구 사업자로 선정된 호방건설 김상열 회장과의 유착관계가 포착된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용섭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는 등
불상에게 이익을 수수하여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광주시 고위 간부들이 집요한 방법으로 선정 결과를 뒤집어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게 넘겨줬지만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이나 금품 수수, 윗선 개입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채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강진군 병영면 성남마을 주민들이 101만 원, 남산인 마을 주민들이 40만 원, 백양마을 주민 26만 원, 병영면 이장단 20만 원, 병영 상업고등학교 교직원들이 12만 원, 성전면 청년회 50만 원, 오산마을 주민들이 29만 원, 오산 경로당에서 5만 원, 옴천면 정동마을 주민들과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각각 20만 원, 마윤석시 10만 원, 신전면 지역발전협의회 30만 원, 신전 풍물연구회와 대벌마을 주민들이 각각 20만 원, 영수마을 백남진씨가 5만 원, 최희진씨 5만 원, 해남군 해남읍 기동마을 주민 18만 원, 삼산면 원진마을 주민들이 50만 원, 평활마을 주민들이 49만 3천 원, 신흥마을 주민들이 40만 원, 시흥마을 주민들이 33만 9천 원, 북평면 남전마을 주민들이 58만 원, 금산마을 주민들이 12만 원, 계곡면 잠두마을 주민들이 27만 원, 사정마을 주민들이 26만 원, 용호마을 주민 16만 원, 영암군 덕진면 덕진 1리 주민들이 33만 2,500원, 영암읍 동무 1, 2 주민들이 32만 3천 원, 시종면 내동 1, 2 주민들이 32만 2,500원, 월롱 1리 주민들이 26만 5천 원, 월악 1리 주민들이 7만 3천 원, 학산면 신소마을 주민들이 18만 7천 원, 장흥군 부산면 기동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장평면 용강 1구 주민들이 18만 5,600원, 복흥마을 주민들이 8만 원, 교촌마을 주민들이 6만 원, 신안군 신이면 상서 2구 주민들이 30만 원, 박준배시와 무안군 운남면 원성내 마을 주민들이 각각 20만 원, 청계면 월선 1리 주민들이 15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포시 마트 산업 노동자들이 대형마트 3사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의무 휴업일 변경을 요청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 광주 전라본부는 의무 휴업일은 노동자의 쉴 권리와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설 명절 당일인 이번 달 25일도 의무 휴업일 변경을 요청한 건 유통업체의 입맛에 맞는 요구일 뿐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신안군의 땅값 상승률이 전남 평균보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안의 땅값 상승률은 4.382%로 광주 인근에 위치한 나주와 장성의 상승률과 비슷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